네, 안녕하세요. CTV의 마늘입니다. 오늘은 아리에스터 감독의 미드소마를 리뷰하려고 영상을 켰고요. 올해 들어서 3대 메이저 고어 영화라고 지칭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3대 메이저 고어, 그러니까 고어인데 개봉한 영화. 그게 이제 미드소마, 그리고 서스페리아, 살인마 재계집까지 그렇게 3대 메이저 고어 영화라고 하는데, 뭐,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봤고, 고어 영화의 매니아 분들이라든지, 고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 이 새 영화가 뭐 엄청난 고어 영화는 아니에요. 고어 씬이 많거나 그렇진 않은데, 전 이 셋 중에서 가장 고어 씬이 약하다고 한다면은 서스페리아였고요. 그 다음에 살인마 재계집, 미드소마가 고어 씬은 가장 강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드소마는 전반적으로 밝은 톤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낮에 찍은 씬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데 낮에 찍은 것하고 별개로 굉장히 고의적인 울렁거림을 준다든지, 고의적으로 이제 카메라 앵글을 높은 곳에서 아래로 또 어, 역으로 찍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미드소마는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약을 한다든지 대마초를 피운다든지 사람들을 이제 환각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환각을 직접적으로 영상으로 좀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서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영화에서 주는 비주얼도 충격적이었지만은, 제가 예전에 호스텔을 볼 때도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어지는 그런 그 살인 또는 그런 범죄,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범죄,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고립돼 있는 것보다는 오픈돼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더 공포가 오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무서웠어요. 일반적인 공포 영화를 따르진 않아요. 앞에 말했던 살인마 재계집이나 서스페리아나 미드소마나 일반적인 공포 영화 클리셰를 따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는 점프 스퀘어라고 그러죠. 그 점프 스퀘어가 많지도 않고, 또 어떤 어두운 부분에서 음산하게 사람의 심장을 죄는 그런 장면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무튼 영화가 뭐 누구에게 추천을 해주기가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갈리겠지만은, 이런 영화를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리에스터 감독의 전작인 유전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독특해요. 그리고 도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컷과 컷이 넘어가는 게 굉장히 도발적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음악도 그렇고 표현하는 양식이 모두 어떤 급작스럽게 충동스럽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유전 같은 경우에는 낮과 밤이 바뀌는 게 굉장히 순간적이고 역시 도발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게. 이번 영화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서부터 음악이 나오다가 갑자기 전화벨 소리로 바뀌는 그런 부분은 좀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영화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잔혹하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결국에 얘기하는 거는 주인공 플로렌스 퓨죠. 플로렌스 퓨. 이 주인공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이제 어떤 지겨움을 좀 느끼게 됩니다. 여자친구는 자기 동생과 가족이 자살을 해서, 근데 동생만 자살을 한 건지, 동생이 자살을 하고 가족들까지 같이 죽음에 이르게 한 건지, 아니면 다 같이 자살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족이 죽은 이 여주인공에게 이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가족을 잃은 여자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이게 약간 정신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애초서부터 약간 불안 증세가 있었는데 그런 여자친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결국에는 이 미드소마, 이 하지 축제거든요. 스웨덴에서 하는 그 하지 축제인데, 그 하지 축제를 가기까지 그 남자친구는 계속 약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미드소마에 가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도 여자친구가 뭐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결국에 챙겨주는 건 남자친구가 아니었고, 여자친구가 이 주인공 여자가 계속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도 그걸 위로해주는 사람은 펠레였고, 남자친구는 계속 자기 논문 쓰는 것만 신경 쓰고 여자친구에게는 신경 쓰진 않죠. 논문하는 것도 사실상 원래 본인이 이제 이런 논문을 쓰겠다는 계획을 했던 게 아니고 다른 친구, 그러니까 흑인 친구의 그 계획, 그리고 그 친구의 아이디어로 온 건데 그 친구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요. 못돼 처먹었죠,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여자친구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고 뭐 관심을 덜 줄 수도 있겠지만은 뭐 딱히 그거에 대해서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여자친구는 점점 이 영화 상에서 이 마을에서 고립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고립이 되는 거죠.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 이 마을의 이상한 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근데 유전처럼 그 단계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유전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방식으로 공포 영화를 표현을 했는데, 이 영화는 애초에 공포 영화인지조차도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의 클리셰를 따르지 않기도 하지만은 그 느낌이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좀 사이코 드라마 같은. 그리고 이 영화를 오컬트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오컬트 영화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컬트 영화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초자연 현상에 관한 공포 영화를 오컬트 영화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초자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사람이 저지른 일들이고, 물론 이 사람들이 종교단체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느껴지게 오컬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컬트 영화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올해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고 가장 도발적이었고, 이 아리 에스터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유전을 볼 때는 좀 아리까리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이 아리 에스터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앞으로 나오는 영화에 대해서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포 영화를 보다가 이제 중간에 뛰쳐나가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은 저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중간에 나가야겠다라는 걸 느껴본 적은 없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중간에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문이었어요.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웃는 모습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어차피 이 모든 메타포는 다 개인적인 그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정답이 없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에게, 주인공 여자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하고 그랬지만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지만은 또 모든 트라우마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는 이 여자에게 기댈 수 있는 기둥이자 어떤 보면은 괴로워지는 그런 존재의 대상인 거죠. 근데 이 남자친구에게 항상 기대려고 했고 사랑을 줬지만은 결국에 이제 영화상에서 나타나는 거는 중간에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행위를 하는 거를 또 여자가 목도를 하고, 그리고 이 남자친구는 지속적으로 마을에 가서도 여자친구에게는 실망만 안겨주고 그러는 존재로 이 여자친구는 더 이상 이 남자에게 기댈 수 없게 됨과 동시에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에게 공감과 그리고 슬픔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마을에 이제 이 여자분하고 예 그런 관계 시인이 있은 이후에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담겨져 있는 그런 존재이자 기댈 수 있는 존재인데, 기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뭐 없어지거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자를 제물로 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남자가 죽음으로 동시에 이 여자한테 있었던 그 모든 트라우마는 같이 산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이 여자 머릿속에서 물리적으로 산화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뭐 형상적으로 산화가 같이 된 거죠. 그제서야 이 여자는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뭐 정상인들은 아니지만은 가족으로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자신의 트라우마는 그 남자친구와 같이 날아가게 되므로 웃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거고요. 하여튼 미드소마 굉장히 힘들었던 영화고 참 충격적이었고, 전 제가 태어나서 본 영화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역겨웠고 힘들었습니다. 좀 그리고 이 아리에스타 감독의 유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들이 보기 힘든 장면, 징그럽고 처참한 장면을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좀 이상한 변태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스포나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뭐 사실상 스포는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영화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실 때 좀 더 어떤 메타포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영화의 그런 어떤 그 본연의 그 모습, 그 느낌 그대로를 가지고 영화를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 비주얼을 그대로, 그리고 그 스토리,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비추천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추천에 가까운 영화기는 해요. 너무 힘들지만은 한 번쯤 경험을 해봐도 괜찮을 영화인데, 근데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신 분들은, 저도 뭐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보기가. 하여튼 미드소마 오늘 한번 이래저래 짓거려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그리고 저기 이미 찍어놓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어폰 영상인데 제 건 아니고 다른 분 걸 이제 한번 청음을 해보고 리뷰를 했는데 그게 소니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미 그 전에 이미 찍어 놓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혹시 뭐 그런 건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저한테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뭐 많이 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 뭐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 때문에 뭐 이미 미리 찍어 놓은 거를 뭐 올리지 않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 저기 소니의 와이어리스 제품이었거든요. 제가 찍어 놓은 게. 근데 대체 상품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좀 조금이나마 힘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